간밤에 세계 주식시장 정세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지금 기술적 조정의 주간쯤 이제 다가오니까 마침 이런 데 또 맞춰서 조정 요인이 발생합니다. 이게 우연히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서 보다 보면 말이죠. 묘하게 그 타이밍이 그럴 때 되면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또 반등할 때쯤 되면은 또 그런 상황이 우연히 마치 또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등장합니다. 이게 묘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 주가 미국 주식시장이 저항을 받는 주간 기술적으로 좀 그런 타임이 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중동에서 한 방 때려주는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 같지만 기술적 조정을 위해서 그런 빌미를 하나 주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 상황이 굉장히 단순하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중동 사태, 중동의 시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해석해 보기로 하죠. 어쨌든 유가 급등으로 인한 이벤트는 언제나 옛날부터 있어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유가 차트 여러분 제가 띄워놨죠. 이 유가가 2005년, 2007년 그 전에는 이게 $100 넘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와장창 깨져가지고 지금 반토막 나 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반토막 나 있는 것은 미국의 셰일가스 때문이죠. 중동의 석유가 이 세계 경제 질서를 너무 교란시키고 쥐고 있으니까 미국이 대대적으로 지하 땅 깊숙이 송용관을 꽂아가지고 셰일가스라는 새로운 유정 석유 자원을 개발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석유 시장의 가격 판도가 완전히 이제 평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석유 가격이 세계 경제를 교란시키는 요인은 없습니다. 이제 어쨌든 아직까지 중동의 석유 가격이 시장의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긴 하지만 옛날처럼 거기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한다고 해서 70년대 오일 쇼크처럼 경제에 비상이 걸리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해서 많이 좀 더 퍼내면 되니까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붐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석유 의존도가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석유 가격 등락에 따라서 관련주 그로 따른 다른 경제적 충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덜 민감해도 된다. 그리고 그렇게 민감하게 길게 작용하지 않는다. 이런 걸 미리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의 지금 흐름이 이게 82년도 한 30년, 40년 동안 흐름인데 이 주가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뻔하죠.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서 폭격을 하면은 이게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흐지부지 되면은 다시 또 깔아앉고 그래서 그 방향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유가가 급등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관련주 급등하는 거 보면은 셰일가스 개발 회사들, 유정 개발 회사들이 주가가 제일 먼저 급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오일 유정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메이저들, 엑손 모빌, 세계적인 석유 회사들 있죠. 그런 주가들이 그 다음으로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금값도 좀 올랐고, 이런 파생적인 영향이 있고, 또 미국이 이란 폭격하면은 국방 관련주들이 오르겠죠.
그래서 방위 산업주들이 많이 올랐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시적인 그 이벤트 테마성 주가 급등입니다. 요걸 미리 예상했더라면 거기에서 미리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얼마나 팔까, 올랐던 걸 반틈이나 팔까, 다 팔까 고민하고 있을 텐데 이것을 미리 예측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벤트에 의해서 뛰어드는 트레이더들 이런 그 단기 매매의 흐름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에 뛰어든다. 그야말로 배팅이죠. 바로 갬블. 미국이 이란을 폭격하면은 사야 될 주식. 미국 이란을 폭격할지 안 할지 알 수도 없는데 그 폭격을 할 가정을 두고 사야 될 주식이냐, 폭격을 했을 때 사야 될 주식이냐, 지금 요 이벤트에 의해서 어떻게 지금 반응하는가, 이 반응들은 전부 다 사후적입니다. 사전적으로 미리 예측하고 이걸 할 수 있나요? 전부 다 이게 이벤트 작용하고 난 다음에 발생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죠. 그러니까 발생했을 때 이미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또 거기다가 배팅을 하려고 합니다. 모두들. 그러니까 지금 뭐 석유 관련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국방 관련주 모르는 사람 있나요? 누구나 다 관련 테마주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다 알고 있는 걸 내가 지금 같이 거기 뒤늦게 뛰어가서 동참한다고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이란 사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정유 폭격 사태를 가지고 아마 오늘 현재의 이란 그 상황에 대한 대응이 앞으로도 항상 뭐 똑같은 대응이 될 것이고 과거에도 그랬고 과거 경험상 대응했던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유가 방향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어떻게 알아? 이 사람한테 달렸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까? 지금 뭐 바로 내일 폭격할 듯이 얘기하더니만 당장 뭐 급히 뛰어들진 않겠다. 또 한 발 뒤로 뺐습니다. 막상 폭격하려니까 또 조심스럽고 자기 마음 자기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다. 한마디로 유가의 방향은 추가적으로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곧 뭐 위로 막 솟구칠 것 같죠. 지금 현재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쉽습니다. 지금 석유 지금 당장 사도 되고 석유 관련주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어제도 좀 올랐죠. 그 SK 이노베이션 같은 석유 가격에서 지금 시판되는 휘발유 가격이 연관돼 있어 가지고 뭐 바로바로 매일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근데 이게 다 단기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한 그 테마성 재료에 의한 모멘텀 플레이,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갬블 하는 것이 이제 그 취향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바로 이 갬블이 지금 뭐 CNBC 그 갬블 하는 사람들 방송 많이 나옵니다. 유가 오르는데 방향을 모르니까 차트 모양 보고 하는 거죠. 엑슨모빌 급등했는데 차트 위에서 내려오는 차트 그 상한선을 위로 뚫었으니까 위로 더 간다 이렇게 보겠죠. 당연히 이런 트레이더들, 이런 그 프로 도박사들의 주식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은 도박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플레이에 내가 끼어들어서 돈을 딸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 석유 관련 주가 오르는 것은 전부 이 사람들이, 도박사들이 지금 도박을 벌이고 있는 도박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여기에 뛰어들어서 내가 돈을 딸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에 뛰어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모두들 여기에 춤추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펀드 매니저들까지요. 그래서 이거 옛날 파라다임이다. 이미 70년대 파라다임이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자극적으로 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은 화학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화학은 석유를 원재료로 해가지고 2차 제품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마진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약화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경우에 사우디에서 뭐 수입하는 석유 공급도 원활하지 못하면은 그나마 만들고 뭐 원재료 공급까지 타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뭐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일시적이지. 지금 뭐 분쟁이 일어난 게 연말까지 내년도까지 계속 뭐 이게 정유 시설이 뭐 폭격되고 이렇게 되나요? 하여튼 그런 일시적인 우려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유가가 급등하니까 SK이노베이션 같은 석유 회사, 석유 만드는 회사는 어쨌든 그 가격에 따라서 당장 길거리에 나가는 그 휘발유 가격 간판이 다 바뀌니까 원가에는 지금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되기도 있지만 당장 지금 현재 공급선이 바로 끊기거나 또는 바로 단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장기 공급 계약으로 장기적으로 맺어놓은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상 장기 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판매 가격은 유가가 올라가니까 바로 올려버립니다. 간판에. 그러니까 수익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회사하고 석유회사하고는 이렇게 유가 급등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예상이 달라지고 또 그 때문에 주가 방향이 엇갈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그게 큰 차이도 없고 시차에 따라서 혼란스러워서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석유회사, 화학회사들하고 이 원가 관련해서 이 국제 이벤트하고 이 상황이 굉장히 맞지도 않고 가격의 그 움직임도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에 트레이딩을 하면은 별로가 아니라 아주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 경험상 한 20, 30년간 경험을 보면은 석유화학주와 유가와 관련해서 뭐 이 주가 움직임이 그야말로 좌충우돌입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매우 혼란스럽고 복잡한 가격 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예측할 노력을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예측해 가지고 트레이딩을 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 띄워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유가의 공급 제한이나 뭐 이런 가격 혼란으로 인해서 실적은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적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줄어드는 것은 그 지속적인 게 아니라 이러한 이벤트에 의한 일시적인 효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효과에 의해서 원래 실적이 좀 줄어들 수 있어도 내년에는 정상화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장기의 트렌드 흐름이 아니다. 장기 트렌드 흐름은 여전히 꾸준히 일어나는 거잖아요. 석유화학 이런 관련 기업들의 실적은 사실상 가장 지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러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의 이제 에너지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이나 다 이게 이제 변화를 하잖아요. 에너지의 시대가 이제 자꾸 저물고 신에너지 시대가 오니까 그쪽으로 변화해 가는 게 2차 전지 에너지 쪽 아닙니까? 태양광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장 장치에도 2차 전지가 들어가고 또 자동차는 전부 다 이제 2차 전지 자동차로 바뀌고 모든 움직이는 이동 매체에는 2차 전지가 들어간다. 뭐 자전거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 트렌드가 그렇게 가면서 석유화학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러한 수익이 줄어드는 걸로 그리로 이제 전환식이 가는 노력을 하는 게 바로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관점을 흐르면서 꾸준히 에너지 산업은 지속성이다. 그래서 이 지속성인 꾸준한 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배당을 지금 많이 준단 말입니다. 이 고배당 4% 내외의 대부분 LG화학 우선주, SK이노베이션 우선주 이거 보세요. 배당 수익률이 5%, 6% 넘잖아요. 이 우선주니까. 그 이익이 지금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이 배당이 3%가 되는 거예요. 이익이 절반으로 줄어들어도. 그러니까 주가에 신경을 쓰지 않고 배당만 신경 쓰면은 안정적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앞으로 2차 에너지 산업이 더 발전되면은 지금은 아직 2차 전지가 아직 적자고 손익분기점을 간신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LG화학이 가장 먼저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있는데 국경대선에 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넘어가면은 앞으로 이익이 많이 나면은 에너지 석유화학 부분에서 줄어드는 이익을 여기다가 이걸로 이제 대체한다.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열심히 이 트랜스포메이션 해가는 변신해가는 그런 훌륭한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을 의심할 게 뭐 있습니까? 앞으로 이 시대가 이런 시대를 가장 선도적으로 세계에서 지금 1, 2등 하는 회사들 아닙니까? 2차 전지, 자동차형 2차 전지. 온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다 이 회사들한테 지금 공급선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차트를 보시면 이게 안 움직이고 뭐 맨날 제자리에 있고 주가 자꾸 떨어진다고 불평하지만 10년간 보세요. 주가 이게 몇 배 올랐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이러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12만원인데 10년 전에 이게 38,000원 했나? 2009년도에 10년 전에 48,000원에서 10년간 이렇게 올라오고 배당도 매년 3% 5%씩 주면은 그거 다 합하면은 그거만 해도 한 30% 50% 되잖아요. LG화학은 얼마 올라? LG화학은 뭐 7만원에서 10년간 17만원 올랐잖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올라가는 회사고 발전하는 회사다. 석유화학이 지금 뭐 사양산업화 되고, 물론 당장 사양산업이 아니라 20년, 30년, 100년의 사양산업화 되는데, 그걸 알고 바꾸고 있잖아요. 바꾸고, 2차 전지로. 온 세상 2차 전지 시대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배당 수익이 높은 쪽으로 그냥 소득을 생각하고 사면은 이런 이벤트 효과에 의한 이런 혼란스러운 거 이런 거 안 따라다녀도 된다. 그리고 안 따라다녀야 되는 게 돈을 잃지 않는 비결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중국의 캐틀 CATL인가 중국의 2차 전지가 지금 엄청나게 자기들 자동차 수요 때문에 공장 지어가지고 규모로서는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2차 전지가 지금 얼마나 첨단 기술을 반도체하고 거의 같은 건데 기술이 훨씬 더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고급 차이는 그거 못 씁니다. 그 유럽 자동차, 미국 자동차, 고급 자동차들에는 그런 거 하나도 못 써요. 그 자기들 국내 내수용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규모가 아무리 컸어. 규모로 세계 1위라 그래봐야 진짜 세계 1등은 LG화학하고 삼성 SDI. 삼성 SDI는 제가 배당을 별로 못 주는 형편이라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것도 하여튼 2차 전지의 선두주자다. 근데 SK이노베이션이 지금 3등으로 따라 붙었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이걸 LG화학을 능가할지 안 할지 지금 소송도 붙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실력이 비등비등 따라오는가 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회사들이 우리가 세계 최선두 그룹에 있는 게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 따질 게 뭐 있습니까? 이런 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내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면 되는 거지. 그 매우 심플하게 고민을 안 해도 될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왜? 이 남의 속을 읽으려고 하니까. 남의 속을 읽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죠. 상대방이 어떻게 액션을 할까? 트럼프가 어떤 액션을 할까? 어떻게 알아? 남의 속마음을. 그 알 수 없는 남의 속마음을 읽으려고 매일매일 고심하는 게 트레이딩이죠. 예, 그렇게 해서 오늘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하면 난리가 나겠죠 또. 그러면서 유가 한 번 더 폭등하겠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럴 경우에 유가 폭등해서 원가 올라가면은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은 단기적으로 오히려 호재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석유 회사들이 타격을 받을지 모르겠다. 또는 시장 전체 요인으로 해서 주가가 와장창 한번 떨어진다면 매우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